우리 노년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질환 가운데 하나가 바로 관절염, 그 가운데서도 무릎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께서도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관절염이 어떤 질환인지 이것부터 좀 우리가 파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질환 1위는 암이었고 2위가 바로 관절염입니다. 관절염은 원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흔한 세 가지가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 관절염입니다. 이 중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뼈의 끝을 감싸고 있는 연골이 닳아서 통증과 염증, 부종, 뻣뻣함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국내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수는 이미 2019년도에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간 300만 명 이상이 무릎 관절염으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60대와 70대에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40대나 50대, 20대나 30대에서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네. 혹시 루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루시? 이 가수 밴드 아니고요. 네. 영화도 아니고요. 네. 무려 320만 년 전에 살았던 아주 유명한 여성 화석입니다. 우리 오. 고인류학에서 가장 유명한 화석인데 예. 이 그녀의 무릎에서도 관절염 흔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어머나. 네. 저도 그 얘기 들은 기억이 나는데 네네네. 그만큼 이제 인류에게 관절염은 오래 이렇게 지속되어 온 고질병, 퇴행적인 그런 질병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이제 나이 들면 생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가 겪게 되는 퇴행성 질환이라고는 하지만은 또 다른 원인도 분명히 원장님 있을 것 같거든요. 무릎 관절염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네. 1차성 원인과 2차성 원인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차성 원인에는 노화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연골의 수분이 줄어들고 탄력이 떨어져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마모가 됩니다. 또 몸무게가 늘어나게 되면 이에 비례하여서 무릎 관절이 받는 하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평지를 걸을 때는 3배, 계단에 올라갈 때는 5배, 계단을 내려올 때는 8배, 쪼그려 앉을 때는 10배까지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 과도한 체중의 증가는 연골의 마모를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네. 또 여성 환자가 남자보다 2배에서 4배 정도 더 많습니다. 이제 폐경 이후에는 호르몬의 변화로 골밀도가 감소하고 또 연골이 약해지고 허벅지 주변의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2차성 원인에는 과거의 외상이 대표적입니다. 또 무거운 물건을 들다든지 쪼그려 앉기 같이 무릎 관절에 부담이 되는 반복적인 동작을 하는 직업이나 생활 습관도 연골 손상을 앞당기게 됩니다. 네. 생각을 해보니까 주변 어르신 중에서도요, 무릎이 아프다는 할아버지보다는 네네. 무릎이 아프다는 할머니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또 여성이기도 하고요. 네. 또 심지어 쪼그려 앉는 거 좋아하고 그 마라톤 때문에 무릎 다친 거 아직까지 아프거든요. 더더욱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 그래요. 무릎을 좀 아껴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도 사실 지금 보호대하고 여기 안에 동전 파스가 3개나 붙어 있거든요. 왜요? 제가 축구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아이고. 겨울만 되면은 이 왼쪽 무릎이 엄청 아픕니다. 제가 오른발잡이라서 실제로 축구를 하거나 주변에 다녀보면은 네. 무릎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맞아. 녹슨 로봇처럼 맞아. 끼깃끼깃 소리가 난다거나 뚜둑뚜둑 소리가 난다거나 하는데 네. 나 관절염 아니야? 이런 말씀들도 하시거든요. 실제로 이게 관절염인지 대표적인 관절염 증상이 좀 있을까요? 네, 이제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고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무릎에서 소리는 나지만 통증은 동반되지 않는 발음성 관절염인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가기 어렵다든지 쪼그려 앉기가 어렵다, 양반다리 하기가 어렵다, 또 무릎 사이에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이제 다리가 휘어져 있다, 무릎 뒤가 당기고 볼록 튀어나와 있다와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무릎 관절염으로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평소에 제가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왜 어르신들에겐 기상예보가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우 무릎이야 밖에 비가 오려나 맞아요, 이러면 맞아요. 어김없이 비가 와가지고 그냥 일기예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원장님 어떤가요? 날씨와 관절염 이게 관계가 있나요?
네, 뭐 비가 오려나 무릎이 쑤시네라고 하시는 어르신들의 말씀은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한 현상입니다. 정말요? 네, 관절염 환자들은 기온이나 기압, 습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를 기상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대기압이 낮아져서 주변의 압력이 낮아지는 저기압 상태가 됩니다. 주변 기압이 낮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관절 내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팔막이 미세하게 팽창을 해서 주변 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네. 통증에 예민해지게 됩니다. 또 추운 날에는 관절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가 수축해서 뻣뻣해지게 되고 또 혈액량이라든지 활액량도 줄어들게 되어서 관절 자체가 더 뻑뻑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설마 하고 여쭤본 건데 네. 진짜 기상통이란 게 있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주변에 이제 할머니께서 아유 무릎 아프다 이러면 무조건 우선 들고 집에 나가겠어요. 그러니까요. 기상청보다 어쩌면 더 정확할 수도 있겠어요. 제 무릎도 여름보다 겨울이 아픈 이유가 이게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실제로 춥고 흐릴 때 증상이 더 심해진다니까 이런 계절일수록 관리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관절염 하면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노년기 환자들이 참 많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의외로 젊은 환자들도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은 씨나 태욱 씨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20, 30대 환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마라톤이나 뭐 축구 이런 운동 때문이기도 한데 예. 글쎄 젊은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다른 이유도 있겠죠? 네.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전체 퇴행성 관절염 환자 중에 네.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 30대는 이미 환자 수가 연간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노년층과는 다르게 젊은 층에서는 과도한 운동이나 과체중이 주된 원인이 됩니다. 요즘 SNS 같은 데 올라오는 뭐 오운환 같은 사진들을 보면 인증샷이죠. 뭐 3대 얼마를 들었다. 야. 뭐 크로스핏을 했다. 뭐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했다 같은 네. 것들이 있는데 이런 과도한 운동은 관절에 무리가 되게 됩니다.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죠. 또 이와는 반대로 이제 운동은 또 전혀 하지 않으시면서 배달 음식 먼저로 먹는 생활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과체중이 되게 되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과체중은 관절 하중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운동을 그러니까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어렵다. 적당한 걸 한다는 게 그죠.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 중용을 찾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운동 얘기가 나오니까 또 궁금한 것이 있는데 관절염 환자들은 운동 웬만하면 좀 하지 마라. 뭐로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도 조금씩 움직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아플 때 아예 쉬어주는 게 푹 쉬는 게 좋을지 어느 게 좋을까요? 네, 무릎 관절은 뼈와 뼈의 끝을 감싸고 있는 연골, 또 물렁뼈라고도 알려지는 연골판, 인대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고 근육이 감당해야 될 하중이 뭐 인대나 연골로 가게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좀 더 쉽게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이제 운동에 대해서 저한테 여쭤보시면 이렇게 대답을 해드립니다. 20대가 하는 운동은 이제 미래를 위한 저축 같은 것이고 네. 40대가 하는 운동은 현상 유지를 위한 것이고 60대에는 운동을 해도 마이너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뭐 운동을 해도 마이너스면 꼭 운동을 해야 됩니까? 라고 뭐 되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60대가 되고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운동을 하지 않으시면 노화로 인한 근감소 때문에 근육량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운동이 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는 평지 걷기라든지 수영 같은 운동을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피하려다가 파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 멘트를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등산 이런 좀 무리한 운동보다는 뭐 걷기나 수영 이런 운동이 도움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네. 근데 이 운동도 좋은데 관절염은 놔두면 계속 악화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관절염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네, 관절염의 단계는 켈그렌 로렌스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초기에 해당하는 1기에는 생활 습관의 교정이 우선입니다. 이 단계의 환자분들에게는 운동을 하세요.
방바닥에 쪼그려 앉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기에 해당하는 2기와 3기에는 약물 치료 또 뭐 연골 주사라고도 알려져 있는 히알루론산 주사나 DNA 주사, 콜라겐 주사 등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기에 해당하는 4기에는 연골이 다 닳아서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연골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떤 그 물건으로 치자면 소모품이잖아요. 네. 네. 다 닳아 없어지면은 이 재생이 안 되는 그런 연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연골이 다 다른 다음에는 결국엔 이제 수술까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술적인 치료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원장님 다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 물렁뼈라고 알려져 있는 연골판이 찢어지는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부분 절제술을 하거나 봉합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뼈끝을 감싸고 있는 연골이 손상받은 경우에는 연골 재생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미세절골술이나 자가연골 이식술, 줄기세포 이식술 등이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무릎 사이에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무릎 관절이 휘어져 있는 경우에는 흰다리 교정술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절골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관절염이 말기까지 진행한 경우에는 다른 수술적인 치료 방법들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내 무릎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치료법이 바로 이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원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일 때 인공관절이 필요한가요? 네, 저희가 인공관절 수술을 결정을 할 때 고려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이입니다. 인공관절에도 수명이 있습니다. 연구 논문들에 따르면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신 분들 중에 15년이 지나도 잘 지내시고 있다는 분들은 95% 이상, 네. 20년이 지나도 잘 지내시고 있다는 분들은 90% 이상, 또 25년이 지났는데도 잘 지내고 있다는 분들은 80% 정도가 됩니다. 네.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되면 인공관절의 수명도 더 늘어나게 되겠지만 현재는 인공관절의 수명을 20년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이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엑스레이 등급 기준입니다. 골개사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말기에 해당하는 4기일 때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증상입니다.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주사 치료처럼 보존적인 치료를 6개월 이상 시행하셨는데도 일상생활이 어렵다든지 통증 때문에 밤에 자다가 깬다든지 또 다리가 너무 휘어져 있어서 균형 잡기가 어렵다. 아니면 뻗정다리가 되어서 관절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인공관절에 또 수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다시피 혹시 네. 그런 얘기 좀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네. 얘기? 인공관절 수술은 너무 빨리 하면 안 된다. 오. 왜냐하면은 이 인공관절 수술 자체가 마지막 그리고 최후의 수단이라는 인식이 좀 있어가지고 네. 아파도 계속 버티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인공관절 수술은 흔히 이제 참다가 더 못 견딜 때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원장님 이런 환자분들 얘기 자주 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이 왜 인공관절을 빨리 하면 안 된다고 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관절에는 수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50대처럼 너무 이른 나이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시게 되면 70대에 재수술을 하실 확률이 크게 됩니다. 어허. 따라서 60세 이전의 환자분들이 무릎 수술을 결정하실 때는 연골 재생술이라든지 절골술처럼 본인의 관절을 살리는 방향을 우선하게 됩니다. 네. 70대 후반이나 80대, 90대처럼 나이가 크게 들게 되면 관절에 근육이 다 빠져서 수술 후에 회복이 어렵습니다. 아하. 또 나이가 들게 되면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수술 자체가 위험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환자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권장드리는 나이는 65세에서 70세 사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굉장히 아프대요. 너무너무 아프대요. 네. 그래서 저는 원장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로 아픈지, 그리고 아프면 얼마나 아픈지가 궁금해요. 그래요. 네, 인간이 느끼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아이를 낳을 때 느끼는 산통과 예. 요로결석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의 통증이 이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과거보다는 통증을 훨씬 더 잘 조절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은 통증이 없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가 됩니다. 이 시기만 잘 넘기시게 되면 수년 동안 괴롭혔던 관절염의 통증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자꾸 제가 마라톤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그때 제가 무릎이 아파 보니까요. 네. 이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계단 어. 내려갈 때도 손잡이 잡지 않으면 못 내려가고 막 아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요? 생각을 해보니까 무릎 관절염으로 평생 고통을 받는 것보다는 네. 수술하고 그때 잠깐만 아픈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은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몇 달간은 걷기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글쎄요. 수술 후에 회복 기간 어느 정도나 좀 잡아야 될까요? 네, 보통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고 나서 네. 3, 4일 정도가 지나면 보조기를 잡고 서거나 몇 걸음씩 걷는 연습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수술하고 2주 정도가 지나면 퇴원을 하시게 되는데 보통 이때쯤에는 보조기 없이 혼자서 화장실에 가실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을 하게 됩니다. 6주가 지나면 큰 불편함이 없어지고 3개월이 지나면 일상이 편해지고 또 1년 정도가 지나면 수술한 사실을 잊을 만큼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수술이 적극적인 완치로 갈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다라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무릎 관절염과 또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요즘에는 인공관절 수술에 로봇을 좀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흔히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과정을 로봇이 시행한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인공관절 수술은 피부 및 연부 조직을 절개를 해서 관절면을 노출을 시키고 손상된 연골을 절삭을 하고 그다음에 인공관절 기구를 삽입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로봇 수술은 손상된 연골을 절삭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로봇이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냐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인공관절 수술에서 손상된 연골을 절삭을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로봇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또 해외에서 또 로봇이 우리나라 로봇이 세계를 또 놀라게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덤블링도 하고 깜짝 휴머노이드 놀랐어요. 로봇이 깜짝 놀랐잖아요. 이렇게 많은 로봇들이 우리 다양한 곳에 투입되면서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근데 인공관절 수술까지 돕는다고 하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네.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 최첨단 그런 기법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방식,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네, 로봇 수술 장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이 되고 있고 임상적인 결과가 증명이 된 것이 마코라는 장비입니다. 수술 전에 먼저 환자분의 무릎 관절을 CT 촬영을 하고 3D 영상을 만들어서 이를 기반으로 인공관절의 크기라든지 삽입 각도, 또 절삭 범위 등을 계획하게 됩니다. 최종적인 절삭을 할 때는 의사의 손이 계획했던 안전 범위를 벗어나려고 하면 로봇팔이 스스로 멈추거나 저항감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혈관이나 신경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듣기만 했는데도 훨씬 더 안전한 수술이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그렇다면 기존 수술과 비교를 했을 때 이 로봇 수술만의 차이점,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이전의 방법과 다른 점은 크게 3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이전 방법에서 사용하던 대퇴골 내 삽입 기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출혈량이 크게 감소합니다. 제가 로봇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시작하고 나서 한쪽 다리를 수술하신 분들이 수혈하신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드라마틱하게 출혈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절삭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 많이 줄어들고 그 때문에 회복이 빠르다는 점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3번째는 이제 환자 개개인 맞춤형으로 인공관절을 삽입을 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위치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면 다리 모양도 보기가 좋아지지만
더 좋은 점은 이제 마찰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공관절의 수명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네. 들어볼수록 이 마코 이 친구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러면은 모든 환자한테 로봇 수술 완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특별히 로봇 수술을 추천하는 대상이 따로 있을까요? 네, 궁금하네요. 네. 네. 일반적인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분들은 로봇 수술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해부학적으로 좀 난해한 변형이 있다거나 이전에 수술을 받으셔서 금속판이나 나사 같은 물건들이 있더라도 로봇 수술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분들에게 더 적합한 수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전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이 재수술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로봇 수술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환자분들은 로봇 수술도 보험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수술 중에 사용하는 센서라든지 로봇팔에 부착하는 특수 톱날 같은 일부 소모품을 제외하면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절염 예방의 시작은 내 무릎 연골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미 내 연골의 상태가 사기라면 예방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내 연골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이제 관리해 줄 수 있는 주치의를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증을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절염의 통증은 계속 아프기보다는 아프다가 괜찮다가를 반복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괜찮아지겠지 하고 방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점점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는 관절염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릎 줄변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네. 추천드리는 운동은 평지 걷기나 실내 자전거, 수영입니다. 모든 환자에게 좋은 운동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서 꾸준하게 열심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생활 습관의 교정입니다. 네.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쪼그려 앉아서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보통 우리가 젊은 사람들도 쪼그려 앉아갖고 막 머리도 감고 막 그러는데 네. 네.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것저것 네, 네. 다 하는데 이제 절대 안 그래야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릎 관절염과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함께 자세히 알아봤는데 우리가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라도 우리 무릎, 몸을 좀 아껴 쓰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될 것 같고 이상 신호가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적절한 치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백두병원 정형외과 임승환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